여기서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벌어먹고 사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네. 사실 많은 분들이 이민을 생각할 때 제일 중요했던 점은 아마 자녀들 교육 문제를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근데 이 자녀들 교육 문제라는 것이 저희들이 한국에서 저희들도 학교를 나와봤기 때문에 학교에서 뭐가 어떻게 되고 하는 요리를 잘 알지만은 네. 이 캐나다에서는 요리를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한 번도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고 한마디로 말해서 교육의 한 예로 들은다면 예를 들어 초등학생의 경우를 얘기를 들은다면은 한 아이템 예를 들어서 개구리면 개구리를 갖고 한 달을 교육을 해요. 그래서 자들이 개구리를 길러도 보고 개구리에 대한 책도 써보고 자기네들이 모든 걸 다 해본다고요. 그리고 심지어 개구리가 사는 곳에 필드 출입이라고 그래가지고 꼭 학기 끝에는 한번 가봐요. 그래서 마치 개구리가 내 친구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가질 정도의 그런 교육 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애들이 한 프로젝트가 끝나고서는 그거를 쓸 때에는 어떤 에세이 같은 걸 쓰는데 초등학생들도 에세이 쓸 때 보면은 책을 보고 깊이 있게 써도 되고 그냥 대강 써도 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단지 깊이 있게 공부하는 애들은 그만큼 지식이 늘어난다는 거고 살아있는 지식을 이렇게 준다는 것이 여기 교육제도의 큰 차이점이에요. 이런 교육제도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또 많은 이민자들의 자제분들이 대개 보면은 어느 정도 나이가 먹어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학교 고학년이라든지 고등학교 때 오는 경우가 많은데 얘네들이 여기 왔을 때 우선 교육제도에서 제일 좋은 점은 뭐냐면 한국처럼 스트레스를 안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제가 옛날에 언젠가 한국에 나갔을 때 보니까 새벽보기 운동들 하더라고요. 새벽 1시, 2시가 돼서 술 먹고 들어가는데 네. 보니까 아직 학생들이 가방 메고 오고 하는 걸 무지 많이 봤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그냥 학교 끝나고 또 공부하고 야간 학습하고 공부하고 뭐 이렇게 해가 겨우 되고 아침에 또 일찍 나가고 하는 그런 전혀 째임새가 없는 데인데 여기는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만 공부하면 그 다음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여기 숙제가 없느냐? 숙제가 있어요. 숙제가 있는데 숙제를 안 해갔다고 그래서 한국처럼 뭐 체벌을 하거나 어떠한 경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 성적만 나쁠 뿐이에요. 근데 한국 애들이 영어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니까 숙제 같은 걸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한국 애들끼리 모이다 보니까 부모님들한테는 숙제를 한다 그러고 친구들한테 집에 가서 숙제한다 그러고 나가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아무래도 놀러 다니는 경우가 더 많아서 많이 이런 데에 많이 흡술리는 경우가 좀 많아요, 전체적으로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좀 해주셔야 될 거는 제가 보기에는 애들 자녀 교육 문제에서 저희가 걔네들을 뭐 공부를 가르쳐 준다든지 뭐 튜터를 붙여준다 그래도 튜터가 잘 하겠지만 할 게 아니고 걔네들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 주셔야 되고 또 학교에서 요새 일종의 왕따 현상들이 조금 있으니까 그럴 때 우리 애들이 어떠한 친구들을 사귀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친구들이 있으면 집으로도 한번 초청을 해갖고 부모님이 보는 각도와 애들이 보는 각도는 틀릴 수 있잖아요. 근데 부모님이 봤을 때 이러한 이유를 따라서 이만 하니까 얘랑 좀 멀어졌으면 좋겠다라든지 이런 어드바이스를 해줘야 되고 특히 아버지들은 아직 요새는 많이 없었지만 옛날에는 권위주의 집에서의 아버지로서의 권위가 있었지만 여기서는 그런 것들을 찾기가 어려우니까 솔직히 말하면 저도 옛날에 우리 애들 나이 때 공부하는 것보다는 만화책 보는 게 더 재밌었거든요. 놀러 다니는 게 더 재밌었단 말이죠. 지금 애들이라고 안 그러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나이 또래의 눈높이를 낮춰주십사 하는 거죠. 그래서 걔네들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걔네들하고 서로 상의를 하다 보면은 뭔가 길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지금 이 밴쿠버 사회에서 특히 학교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 애들끼리 몰려다니는 경우가 많고 또 몰려다니다 보니까 자꾸만 말썽의 소지가 많고 애들이 공부를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거기에 가장 큰 원인이 됐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유학생들이 좀 있었어요. 조기 유학생들이요. 그 조기 유학생들이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계속적인 말썽의 소지가 되는데 이민자 자제들은 사실은 어울려지는 층이 틀리기 때문에 어울려지지 않지만은 어차피 한국 애들이다 보니까 걔들이 어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민자 애들은 아무래도 여기서 살아야 되는 그런 생각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덜 휩쓸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렇죠. 조금만 잘만 잡아준다면은 앞으로 좋은 인재가 될 거고 그리고 여기서 사실 좋은 인재라는 건 애들이 여기서 살아야 된다는 인재라는 건 여기 문화와 풍습과 그리고 특히 언어가 완벽하게 돼야지만이 얘들이 앞으로 무슨 일을 하든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유태인들이 보통 얘기할 때 뭐라고 그럽니까? 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고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그 교육제도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여기서 얘네들이 공부를 열심히 했을 때 영어가 완벽하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영어가 완벽하게 돼야지만이 나중에 어떤 사회에 진출을 해서도 걔네들이 계속 우리 사회를 위해서 좋은 제목이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캐나다 사회뿐 아니라 한국에 대한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과 캐나다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몸속에 흐르는 피가 결국은 한국 피이기 때문에 그렇죠. 한국을 위해서 일해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한국에 될 수 있으면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줄 거라는 겁니다. 여기 지금 BC주에 보면 얼마 전에 그 재무부 차관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미스터 캉이라고요. 예. 이분은 사실 어렸을 때 이민 오셔가지고 한국말 거의 못하시는 분이지만 한국 일에는 발벗고 나서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지금 재무부 차관이라면 얼마나 힘이 세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나서준다면 주위 분들도 따라올 수밖에 없거든요. 사회자들도 이런 것이 결국 우리의 힘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애국이라고 저는 판단이 들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 학생 사회에서 한국 애들끼리 안 어울리고 그 외국 애들하고만 잘 노는 애들이 있는데 얘네들을 뭐 여기용으로 바나나라고 그러고 뭐 경우에 따라서 왕따를 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말고 애들이 빨리 영어가 습득이 될 수 있도록 문화가 습득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교육을 좀 끌어가 주셨으면 하는 것이 생각이고요. 저희가 맨 처음에 이민을 와서 저도 애들을 데리고 왔기 때문에 이쪽의 교육제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았는데 처음에 와서 느꼈을 때 입장에서 보면 애들이 고등학교만 졸업을 하면 스스로 크려고 하는 그런 거를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뭔가를 한번 체크를 해보니까 학교에서의 교육제도가 많이 차이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선 깊이 있는 교육을 한다. 한국은 주입식 교육에서 모든 일이 끝나지만 여기서는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자기의 탤런트를 개발하기 위해서 어떤 한 분야가 자기가 관심 있으면 아주 집중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아주 전문가가 되는 전문가 이상의 지식을 갖고 있는 애들이 가끔 있고요. 이론과 현실을 거의 겸비한다고 그렇습니다. 봐야죠.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얘네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대학을 갈 때 부모의 돈을 받아서 부모의 어떤 보조를 받아서 간다기보다는 애들이 우선 사회생활을 먼저 한다. 그래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돈을 벌어보고 또 그 돈을 모아서 자기네들이 대학을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기네들이 돈을 벌어보면서 어려운 점들을 하기 때문에 공부를 나중에 나이 먹어서 할 때는 더 집중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의 차이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우선 시간이 많다 보니까 학교가 일찍 끝나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서양 애들은 주로 보면은 끝나고 나서 자기네들이 체력 단련을 많이 해요. 그래서 뭐 자전거를 탄다든지 아니면 롤러브레이드를 탄다든지 아니면 어떤 스포츠 클럽 같은 데 들어가갖고 자기네들이 체력을 닦고 주말 같은 경우는 캠핑을 간다든지 하면서 그 등의 호연지기를 기르면서 본인들이 스스로를 몸을 다꾸고요. 또 하나 자원봉사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남을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또 사람을 뽑을 때도 그렇고 직장에서 사람을 뽑을 때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사람을 뽑을 때 꼭 학교에서 어떤 큰 역할을 했느냐 뭐 학생회장이라든지 남을 위해서 커뮤니티를 위해서 일해주는 경험을 있는 사람을 뽑습니다. 한 예로 저희 BC주에서 가장 큰 UBC 같은 학교 같은 경우 보면은 풀A를 받았다고 못 들어가는 경우는 있지만 예를 들어서 B에다가 C 하나 있다 하지만 학교에서 회장을 했다든지 뭐 밴드부 주장을 했다든지 체육부에 무슨 주장을 했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뽑습니다. 왜 그러냐면 리더십 그리고 자원봉사할 수 있는 느낌 이런 것들을 많이 중요시하고 여기 교육 자체가 그런 살아있는 교육을 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 젊었을 때 어렸을 때 너무 주입식 교육이 되다 보니까 아는 거는 많지만 사실 나이 먹고 나서는 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뭐가 급한 건지 모르겠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 뭐 미적분을 다 배웠지만 솔직히 해서 미적분을 제대로 써먹을 수 있는 필드에 가지 못한다면 아무 쓸데없는 거가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가 되니까 살아있는 교육이 되다 보니까 그쪽 분야에 자기의 자질을 개발을 하고 그쪽으로 더 관심 있게 나갈 수 있는 것이 하나의 교육이 살아있는 교육이다. 세계적인 교육이 지금 거의 그런 교육이죠. 그렇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주입식을 많이 하고 이론은 아주 빠삭한데 사회 나와서 보면은 현실적으로 전혀 거리가 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차이가 너무 큰 것 같아요. 너무 작은 나라에 사람 수는 많고 또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대학 그것도 좋은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사실 직장을 잡기가 어려운 예.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사람을 평가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지선다형 옛날 같은 경우는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람의 어떤 지식을 측정하는 방법을 객관성을 놓다 보니까 약간 사지선다형으로 나가고 뭐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이 운영이 됐는데 여기는 깊이 있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에세이를 하나 쓰더라도 자기가 책을 100권씩 읽고 쓰는 친구들도 있고 예. 한 권을 읽고 쓰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또 그렇지 않게 그냥 대강 하는 친구들도 있고 누가 보더라도 100권을 갖고 실험을 하는 애들이 훨씬 더 깊이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기가 써가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고 그러죠. 예. 저희들은 뭘 하나 쓰더라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기 때문에 자기가 써보다 보면은 그쪽에 아주 전문가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교육은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이 돼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직접 무슨 동물이라든지 이런데 자기들이 친근감을 느끼게 하고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서부터 이른바 에세이라는 걸 쓰기 시작을 할 때 예. 어떤 예를 들어서 무슨 발드이글이다. 우리 대머리 독수리를 하나 예를 들면은 대머리 독수리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책을 보고 에세이를 쓰고 그 필드에 직접 나가서 발드이글이 사는 곳에 가서 발드이글도 쳐다보고 어떤 먹이를 먹는지 직접 보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살아있는 교육을 한다는 것이 애들 입장에서 완전히 그 발드이글에 대한 아주 친근한 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라도 언제든지 자기 기억이 남으니까 발드이글이 지나갈 때 발드이글은 어떻게 되는 거야 하는 식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여기 살아있는 교육이랍니다. 지금 이민자들이 이제 제일 걱정하는 게 과연 이 캐나다에 와서 먹고 사는 문제를 제일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뭐라 그럴까요? 이쪽의 그 투자 금액에 비해서 이익금에 대한 거는 사실 비즈니스 해봐야만이 좀 알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죠? 근데 이쪽 캐나다 사회는 우리 한국하고는 좀 여러 가지 다른 점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이민자들한테 그런 말씀을 좀 하나 해주세요. 그 한국에 지금 워낙 많은 웹사이트가 뜨면서 예. 많은 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캐나다는 참 먹고 살기 힘들다. 예. 그 한국에서는 이렇게 돈을 벌 수도 있었는데 거기서는 참 힘들다 그런 얘기를 하시지만은 저희들은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여기는 일단 모든 거에 투명성이 있다. 예. 예를 들어서 내가 재무제표를 보더라도 그 재무제표 자체에 우리가 어느 정도 믿음성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매상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노력에 상응하는 대가가 나온다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여기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그 낭비를 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과소비를 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알차게 모든 소비 생활을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비즈니스도 형성이 되는 거고 그리고 거기서 자기가 열심히 노력한 것만큼에 대한 대가를 받는데 그 대가가 우리 원화로 따졌을 때는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지만은 여기 전체 생활 수준 예를 들어서 그 인프레가 연간 2 내지 3%의 그 안정된 사회다 보니까는 생활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다. 이 문제는 뭐냐면 많은 한국 분들이 오셔가지고 여기서 비즈니스를 한다, 뭘 한다 하실 때마다 제일 느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선 언어, 풍습을 잘 모르신다는 얘기입니다. 욕심도 많죠. 그렇습니다. 욕심도 많고요. 또 하나는 아직도 한국적인 사고방식에 벗어나지 못하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저희들도 한국 사고방식이 나쁘다는 얘기는 안 드립니다. 하지만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겠다고 저희가 한국에서는 솔직히 어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사돈 8천 동원하면 웬만하면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사회였었던 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그런 정상적인 방법보다는 비정상적인 방법을 많이 그 모색을 하는 경우가 더 낫고 또 사실 그렇게 한 사람이 성공하는 케이스가 더 많이 봤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쪽으로 따르지만 여기는 우선 그런 것이 안 통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우선 공무원 사회가 아주 투명하다. 어떤 면에서 투명하냐면 무슨 일이 있을 경우 공무원들이 나를 해방 놀러 오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려고 오는 것이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만 내가 지켜준다면은 전혀 문제 없이 그 사람들한테 신경 쓸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점입니다. 우선 공무원 사회가 그렇고 역시 손님 사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거에 투명성이 있다 보니까 내가 노력한 것만큼 거둘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이렇게 됐는데 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이민을 오는 시점에 여기에 생활에 적응하겠다는 생각으로 어떤 면에서는 한국 걸 다 잊어버리시고 여기에 바닥부터 하나하나 체험으로써 우리가 하나하나 그 지식을 쌓았을 때는 절대 실수하는 경우가 없다. 많은 분들이 성공했다, 실패했다는 얘기를 주위에서 많이 듣습니다. 저희들이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한 예로 보면은
어떤 분들 그냥 주위에서 이건 얼마입니다 하고 믿고 그냥 들어갔다가는 생각보다 안 나오는 경우도 많고 네.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철저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근데 여기 비즈니스가 굉장히 투명하잖아요. 투명한 1년에 그 순이익금이 얼마냐에 따라서 가격이 좀 결정이 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죠? 예. 우리처럼 뭐 주먹구구식이 아니니까. 예. 그죠? 가끔은 이제 우리 한인분들이라든지 또 이제 그 동양적인 사고방식들이 많다 보니까 여러 민족이 겹치다 보니까 그 민족성 때문에 예. 가끔은 자기들이 원하는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약간의 뭐랄까 허수가 없는 거는 아니지만은 그렇죠. 그 허수가 그렇게 쉽게 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예를 들어 비즈니스를 하시겠다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내가 어떤 비즈니스를 찾았으면은 최소한 그 비즈니스를 조사하기 위해서 그 어떤 한 비즈니스가 아니라 네. 그 같은 동종업종을 한번 열심히 한번 돌아다녀 보시라. 예. 이것에는 대개 이 정도 나오고 저것에는 이 정도 나오고 그럼 우리가 평균치를 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내가 원하는 그 비즈니스가 정말로 높은 가격인지 낮은 가격인지 우리가 하나의 잣대를 낼 수가 있다는 것이 저희들한테 큰 도움이 되죠. 예. 그렇다면 내가 또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가를 또 알 수가 있고요. 그 실전을 많이 쌓아야 된다는 실전을 얘기죠. 쌓으셔야 됩니다. 예. 저희들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은 그 커피숍을 하신 분이 있어요. 예.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커피숍을 인수하기 위해서 그 커피숍 앞에서 예. 커피를 며칠 동안 먹어가면서 예. 도대체 몇 명의 손님이 왔다 갔다 하고 직원들은 몇 명이 바뀌고 하는 걸 일종의 차트로 거의 책 한 권이 되도록 예. 준비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 같은 경우 결국은 그 비즈니스를 하셨는데 예. 먼저 주인이 하던 거에 거의 배에 소득을 내고 계세요. 예. 그런 분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비디오샵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예. 비디오샵 같은 경우도 사전에 조사가 철저하면은 절대 실수 내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재무제표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재무제표에 보면은 아주 허수가 없다는 얘기는 제가 못 드리지만 대개 보면은 매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가 이렇게 실제 조사한 가격과 예. 그 사람들이 주는 재무제표의 매상하고 비교를 하다 보면은 일단 어느 정도 비슷하게 맞춰 나오는 것들은 나오는 가격이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혀 실수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이 얘기를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얼마나 뛰느냐, 예. 내가 얼마나 발로 뛰어보느냐, 내가 얼마나 이 사회에 돌아가는 메커니즘을 잘 알고 시작을 하느냐에 따라서 실수도 할 수 있고 큰 이익도 벌 수 있고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노력한 것만큼 나오는 건 시장이다. 노력도 안 하고 지금 우리 이민자들이 보면은 약 80% 이상이 요즘 직장인들이 이민을 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분들이 보면은 많은 재산들이 없다 보니까 네. 오자마자 이제 성급하게 예. 직장을 가져야 되겠다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예, 예. 만약에 그것만 된다면 이민 오겠다. 예, 예. 이런 분들이 많은데 예, 현실적으로는 사실 캐나다 사회가 그렇게 어려운 걸로 저는 예. 알고 있거든요. 예, 예. 그거에 대한 한 말씀을 좀 해주세요. 예. 사실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저희들이 직장을 얻겠다고 돌아다니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바로 지금 저도 옛날에 오자마자 직장을 얻으려고 노력해봤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저희들이 이력서를 가져갔을 때 예. 서양인들이 저희들의 이력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어, 왜 그러냐면 여기서 공부해 본 적도 없고 예. 그 다음에 언어 문제도 아직도 남아있고요. 예. 그 다음에 얘네들이 우리의 실력을 가늠할 수 있는 가늠 작업되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 직장을 얻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사회를 알기 위해서 저희들이 직장을 들어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레퍼런스라는 겁니다. 레퍼런스를 저희들이 아는 목사님이라든지 한인 목사님이라든지 저희들이 아는 분들을 통해 봤을 때 그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이 뽑다 보니까는 그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서양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레퍼럴을 받아야 되는데 누가 레퍼럴을 해주겠습니까?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자원봉사를 많이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자원봉사를 하면서 우선 첫째 내가 남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 자체가 즐겁고요. 예. 또 이 사회를 알 수 있는 하나의 좋은 길이 됩니다. 예. 또 하나 내가 남을 위해서 일해주다 보니까는 그 주위에서 혜택을 받았던 분들이 나를 자원봉사 어렌지 해줬던 분들이 저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레퍼럴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들의 실력에 대한 가늠자를 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야간에 나가서 공부를 했어요. 예. 왜냐면 한국에서 대학원을 나왔지만은 여기서는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 제가 하고 싶어 했던 부분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선생님이라든지요.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이라든지 이 사람들로부터 레퍼럴도 받을 수 있고 또 내 실력이 이 정도 됩니다 하고 성적이 나오면은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잘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그 이른바 컴퓨터 기술자입니다. 예. 컴퓨터 기술자인데 처음에 와갖고는 직장을 구하겠다고 이것저것 돌아다녀 봤어요. 근데 직장에서 아무도 안 구해주죠. 그렇죠. 그래서 야간에 대학을 나갔습니다. 예. 야간에 대학을 나가고 여기 BC주에 그 초급 대학으로서요. BCIT라는 좋은 대학이 있는데 예. 그 대학에 야간 코스를 다녔어요. 거기서 평균 점수가 한 85점 정도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직장을 얻을 기회가 돼서 이력서를 보냈을 때 그쪽에서 이 사람을 뽑게 됐어요. 예. 근데 그 사람하고 가장 경쟁자였던 분 중에 하나는 미국에서 대학을 나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영어도 잘하고 상당히 좋지만은 뽑는 사람 입장에서 이 사람을 뽑게 됐습니다. 예. 이유는 왜 그러냐면 가늠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먼저 있었던 사람은 평균 60점 받거든요. 와서 일을 잘했는데 같은 대학을 나온 사람이 85점짜리가 와서 하니까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렇죠. 언어는 좀 문제가 있지만 실력이 중요한 컴퓨터 사회는 실력이 중요한 거니까요. 그래서 뽑아갖고 지금 벌써 2년 동안 잘 다니고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여기서 학교를 다니고 공부한다는 것 자체도 크레딧을 확보하는 거죠, 사실. 그렇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특히 독립인자들 돈을 많이 안 가지시고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학비도 예. 상당히 부담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하지만 캐나다는 학비가 정부의 보조가 나오기 때문에 예. 한 학기 한 과목 같은 경우 한 300불, 400불 정도면 충분합니다. 예. 또 나중에 본인들의 그것이 다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예. 또 하나의 수단도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초기 투자라고 생각을 하시고 예. 또 현재 사회를 안 되는 생각을 하시고 공부한다는 개념. 공부한다는 개념도 좋고요. 또 자녀들을 위해서도 아버지 또 어머니가 공부한다는 것이 자녀들을 교육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신다면 레퍼런스도 많이 받을 수 있고 예. 나에 대한 실력에 대한 가늠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직장을 얻으시는 데 충분하다. 이런 작업을 어느 정도까지는 하셔야지만이 예. 캐나다 사회를 들어가는 거지 오시자마자 그냥 아무데나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아마 실수가 더 많으실 거고요. 예. 또 만족하지 못할 거고 예.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분들도 있어요. 한국에서 내가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었는데 예. 여기 와서 왜 밑바닥부터 해야 되느냐. 예. 나는 위부터 올라가야 되겠다. 위에 올라가려면 그만한 실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죠. 제대로 가늠을 못 하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또 그 상하를 신경을 안 쓰는 데입니다. 그렇죠. 나이를 또 신경 안 쓰는 데이기 때문에 성별도 신경 안 쓰고. 그렇습니다. 내가 일단 밑에 레벨이라도 들어갔지만 본인이 실력이 있다면은 이 사람을 올려주지 않으면은 이 사람이 딴 데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희들이 그 직장을 지을 때 제일 좋은 레퍼럴 소스로 하는 것이 뭐냐면 먼저 고용주가 이 사람이 어떠냐 평가를 내려주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을 볼 때마다 먼저 어디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그 고용주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성실했느냐 안 했느냐를 체크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비록 밑바닥에서 일을 하지만 내 고용주가 생각할 때 이 사람은 상당히 성실한 사람이라고 했을 때는 그 다음 기회에 높은 위치로 올라가는 것은 거의 개런티 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어떠한 레벨에 되는 직장이라도 과감히 들어가시라. 또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주위에서 레퍼럴스 추천할 수 있는 추천인이라든지 아니면은 내 실력을 할 수 있는 가늠자를 맹겨 주십사 하는 얘기고요. 아까 제가 그 추천인을 받기 위해서 자원봉사를 많이 하시라고 그랬는데 자원봉사를 하다 보면은 자원봉사가 꼭 무슨 어떤 기관이나 이런 데서 하실 것도 없어요. 그 어떤 상점이라든지 거기 가서 내가 자원봉사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자원봉사를 하다 보면 또 그 산업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있거든요. 내 경험은 없었지만은 여기서 그러다 보면 내가 만약에 직장 하는 것보다 내 비즈니스를 갖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간접 경험을 통해서 이 비즈니스가 얼마나 수익성이 있는지를 저희들이 가늠을 할 수 있다면은 그렇죠. 내가 똑같은 비즈니스로 들어갔을 때는 역시 실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손님 중에 한 분 같은 경우는 그 가구점에 자원봉사로서 쇼룸에서 자원봉사로서 팔고 이런 거를 해주신 분이 있었는데 너무나 그 비즈니스가 좋다 보니까 자기가 직접 가구점을 차리신 분도 있어요. 원래는 직장을 들어가기 위해서 가구 디자이너이셨는데 그쪽으로 가시려던 분이 완전히 바꿔서 자기가 가구를 직접 팔고 사고 맹길고 하는 그런 업무를 해갖고 지금 아주 성공적으로 일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비록 특히 독립인자 같은 경우는 조건이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시간적인 쪼들림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간의 우리 이민자들이 최소한 올 때에는 한 몇 년 동안의 생활비 정도는 감을 갖고 오실 텐데 그동안이라도 내 스스로 뭔가 하겠다고 하는 목표를 정하시면은
뭐 직장을 얻건 뭘 얻건 자원봉사를 통해서 또 이쪽 시장을 알고 이쪽의 사회를 알다 보면은 비즈니스 기회도 충분히 생길 수 있다. 근데 비즈니스가요, 지금 80% 이상이 직장인들이 오는데, 그분들이 사실 그 영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예. 문제점이 많잖아요. 예. 미숙한 점이. 예.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를 많이 하고 있어요. 예. 근데 그분들이 하나같이 비즈니스를 하면서도 역이민이 없는 이유가 예. 제가 볼 때는 여기가 굉장히 현실화되어 있고 데이터베이스가 굉장히 잘 돼 있는 나라가 아니냐. 예. 하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주먹구구식이다 보니까 예. 사실 리스크가 굉장히 크거든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요새 젊은 분들은요, 예. 그 우선 사고방식이 상당히 서구화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모든 것을 판단할 때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지금 이민 오시는 분들도 가만히 보면 그런 경우에 많이 들어가시는데요. 예. 대개 아마 이런 이유는 서구화된 직장 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스스로 몸에 적으신 것 같아요. 예. 바로 이 사회가 그 서구화된 사회고요. 어떤 거품이 없는 사회다 보니까 내가 비록 비즈니스를 한다 하더라도 언어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자원봉사를 통해서 남을 위해서 도와주다 보면 저절로 아무래도 말을 하게 되고 알아듣게 되고 하다 보니 그렇죠. 언어도 저절로 해결이 되면서 문화도 충분히 흡수할 수 있고요. 또 이 어떤 비즈니스를 보는 눈도 우리의 서구화된 그 교육제도 때문에 많이 그 내용을 잘 아실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직접 비즈니스를 하더라도 경험만 충분하다면 무엇이 합리적인 것인가를 쉽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들은 내가 하면서 힘들다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그만한 소득이 나오고 그만한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한국으로 들어가신다는 얘기보다는 어떤 더 좋은 기회를 자꾸만 찾으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요 최근에 우리 그 한인 신문에 보면은 젊은 분이에요. 젊은 분인데 그 티물턴이라고 도나스집 같은 게 예. 있어요. 그거를 토론토에서 시작하셨던 분이 있는데 지금 토론토에 거의 4개인가 5개 체인점을 예.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젊은 분이고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자기가 이 도나스 시장에 대해서 충분한 조사가 되다 보니까 관심이 있다 보니까 운영을 잘 하시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지점을 넓혀가는 그런 케이스가 되거든요. 물론 수억 대, 뭐 수백만 불, 수천만 불을 벌 수 있는 그런 거는 자본금 부족으로 인해서 안 되는 거지. 우리들의 노력만 잘한다면은 우리가 투자한 거에 충분한 리턴은 나오는 시장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한국 사회보다 사실 캐나다 사회가 많이 뒤져 있잖아요.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볼 때. 문화적으로나 이제 이런 여러 가지를 볼 때는 우리보다 앞서 있는데 네. 생활면으로 볼 때는 많이 뒤져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선 캐나다 사람들이 우선 생활에 거품이 없다 그럴까요? 예. 과소비 같은 걸 상당히 자제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을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쪽 사람들의 생활 습성을 예. 잘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꽃집 같은 경우요. 예. 저희들은 뭐 평생 가도 거의 뭐 1년에 몇 번 꽃을 하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꽃집 같은 게요. 예를 들어서 무슨 요 최근에요. 마더스데이다. 파더스데이다. 예. 그러니까 부모님의 날이죠. 예. 이런 경우에 꼭 다들 그 꽃들을 하나씩 가져가요. 그래서 꽃장사가 아주 상당히 잘 되거든요. 꽃장사가요. 그렇죠. 그런 식의 어떤 문화가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점에서 많이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 습득을 하시려면은 열심히 생활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회에 직접 들어가셔서 내가 직접 뛰어다니셔야지만이 그러한 문화 생활을 할 수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아이고, 오늘 바쁘신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앞으로 이민 오시는